이리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기선을 제압당했네요. 네, 떴다 농구대학의 우리 원석현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힘차게 5월 둘째 주 WKBL 룸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가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할 말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네, 이것 네. 보세요. 네.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가 엠바고를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니까. 네. 그 방송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형 우리은행이 김단비 선수를 영입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당연히 그런 반응 납니다. 이거 보충 촬영을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충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뭐 상황상 좀 못했고요. 근데 네. 그 소식을 우리가 지난 시즌 예. 지난주 말도 안 나와. 제가 지금 흥분돼 가지고 지난주 네. 그 방송 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김단비가 우리은행 갈 수도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모르는 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제 우리은행이 이 심상치 않다. 네. 그리고 그 완전히 반전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 네.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뒤인가 바로 발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김단비 선수를 갖다 영입을 했는데 이 영입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네. 또 얘기를 갖다 좀 해보고 또 삼성생명은 또 이제 호재 하나가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좀 봐야 되고 BNK가 이제 보상 선수 그리고 우리은행도 보상 선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죠. 예. 신한은행이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뉘앙스로 풍겼던 거예요. 신한은행이 좀 이상하다. 네. 내부적으로. 이제 그게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네. 김단비 선수가 우리는 간 거. 이 부분하고 하나원큐는 지금 고아라 선수 어떤 문제 네.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좀 풍성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댓글도 난리가 났습니다. 130개가 달렸어요. 130개가. 그렇죠. 예, 더 네.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제가 취재할 맛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댓글 독식러. 맞습니다. 우리 더 원 교수님. 와주세요. 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님께서 마치다는 마케팅이고 뭐고 도쿄올림픽 은메달 주역인데 애초에 강희슬이랑은 많이 차이 나죠. 몇 네. 경기 기록 가지고 실력은 안 되는데 엔트리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런 뉘앙스였다면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근데 마치다 좋은 선수예요. 근데 강희슬이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공정하게 한 상태에서도 사실 마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어떤 외부 변수가 상당히 컸다. 네. 요 뭐 부분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네. 사실 이게 지난주 방송만 보시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지난주 방송의 일이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린 게 있어요. 포지션도 다르고 네. 예 이전 그런 것도 다르긴 한데 애초에 좀 출발선이 달랐다. 예, 이런 그런 의미지.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마케팅용 선수는 아니다. 이런 거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응님께서 최희삼 선수, 김단비 선수 자동으로 묶이는지 묶이면 소니 아님? 김정은 선수 같은데 안 묶이면 최희삼 선수와 김정은 선수 그럼 최희삼 선수가 갈 확률이 높은 듯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은행의 그 보상 선수 딜레마. 네. 그렇죠. 지금 김단비 선수는 공도 높기 때문에 보상 선수로서 보호 선수를 묶을 수 있는 선수가 4명 4명이죠. 네.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공원도마다 이제 선수들마다 다른데 그거는 이제 해마다 그 보도자료 기자들도 공원도를 항상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도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하는데 자동으로 보호된다? 뭐 새로 영입한 선수는 자동 보호니 뭐 혼혈 선수는 자동 보호니 이런 거 다 없고요. 그냥 쉽게 자동 보호는 그의 신임만 자동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뭐 보호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앞으로 뒤에 저 구단 얘기할 때 다 이제 아주 요목조목 꿰뚫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과 제리님께서 WKBL은 FA 선수와 계약하도록 계약금 없이 계약기간과 연봉만을 계약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에 갖는 효력은 무엇인지요? 계약기간이 지나야 다시 FA 선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가? 이적 요청을 할 수 있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뭐 단축 연장을 할 수 있는가? 기차 효력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농구가 좀 다릅니다. 특히 농구가 다른 게 아니고 KBL이랑 WKBL 프로농구 우리나라 프로농구가 좀 다른 게 야구나 아니면 다른 북미 스포츠처럼 계약을 FA 계약을 하면은 뭐 4년 60억이면은 그 4년 동안 60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우리나라 이제 프로농구는 계약 기간과 첫 해 연봉만 정해두고 이제 계약 기간 내에 계속 매번 연봉 협상을 합니다. 저도 맞아요. 이제 처음에 농구 기자를 할 때 이걸 왜 그렇게 하지 당황스러웠는데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구단에 굉장히 좀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걸 이제 뭐 업계 용어로서는 단년 계약이라고 예. 하죠. 그리고
뭐 4년에 60억을 통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단연 계약이라 네. 그러는데 단연 계약은 없습니다. 예. 네. 부상을 당하거나 이제 성적이 선수가 좀 저조하거나 이러면은 그 선수가 첫 해 연봉에서 깎고 그리고 그 선수가 심지어 FA에서 아무리 잘해도 첫 해 연봉보다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김종규 선수 DB 음. 그도 선수도 와가지고 뭐 더 잘했는데 오히려 깎이고 막 그랬죠. 네. 뭐 그랬는데 단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여자농구에서는 좀 이제 선수의 좀 급이 확실히 올라갈수록 이 선수는 이렇게 안 하면 못 잡는다. 네. 이런 선수일 때는 뭐 총액이나 고정급여 같은 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1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단이 선수를 임의로 트레이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트레이드를 거부권이 넣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계약별로. 예.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긴 네, 굉장히 하지만 특이한 케이스죠. 네. 뭐 2번 선수가 구단에 트레이드 또는 이적을 요청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네. 3번 원하지 않는 트레이드에 선수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권이 있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고요. 중간에 계약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는가? 중간에 계약 기간의 단축은 좀 어렵죠. 대신에 네, 연장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5번 뭐 기타 효력들은 딱히 기타 효력 같은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구단이 선수 트레이드 할 수 있죠. 네, 할수 트레이드 이제 발생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단 이제 선수가 구단에 트레이드 또는 이적을 요청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특수한 관계에서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은 규정상에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하지 않는 트레이드에 선수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계약 처음에 쓸 때 FA 쓸 때 그런 이제 옵션을 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좀 희귀한 케이스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NBA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 옵션이 있고 또 네. 구단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그의 이제 계약 마지막 해 같은 경우에 플레이 옵션이다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지만 사실은 KBL과 WKBL은 그건 없다. 네, 옵트아웃 같은 거는 거의 없죠.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푸른사님께서 하나가 신지를 잡았고 신지에게 구단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하나 구단의 노력은 케이크였을까요? 전 시즌 5승한 팀이라면 신지를 잡으면서 외부 FA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적 향상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내부 FA인 구슬마저 놓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 프런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보실 때는. 근데 안쪽으로 보시면 약간 좀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원큐가 정확한 방향 설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 저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뒤에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트레이드 구슬 선수를 보냄으로써 솔직히 그 작년에 그 트레이드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계속 삼성이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삼성을 칭찬한 만큼 사실 진짜 하나원큐 그건 역대급 트레이드입니다. 만약에 키아나 스미스가 WKBL에 올 경우에 하나원큐는 구슬을 2경기를 쓰고서 이제 삼성생명에 키아나 이해랑 강윤임을 준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입니다. 다시 봐도. 근데 하나원큐가 여기서 만약에 구슬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향후 그렇게 구슬 야 진짜 저기 2경기 쓰고 저렇게 퍼줬네 이런 다가올 조롱이나 비판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나원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슬을 포기한 이유는 구슬 선수를 만약에 진짜 옛날처럼 오버페이를 하고 그래도 우리 구슬까지 없으면 안 돼. 저기서 뭐 1억 7천 불렀어? 야 그럼 우리 2억 주고 잡아. 이렇게 오버페이를 해서 잡았을 때 잡고 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더 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매몰병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죠. 그렇죠. 예전에 지금 이제 프런트랑 감독님이랑 다 바뀌었잖아요. 네. 예전에 벌어졌던 과오는 예전에 우리 여기서 선에서 끝냈었죠. 여기에 너무 이제 우리가 더 몰입해가지고 이거에 더 이상한 판단을 하지 말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작년이랑 하나원큐랑 달라진 게 없다. 작년 하나원큐 쓰면 일단 신전을 못 잡았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케이크 때문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FA 협상을 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팀이 그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계속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자 원선 기자가 여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FA예요. 저 다른 데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을 때 권성희 기자가 예전에 하나만 켰다면 뭐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마는데 요 정도 출연료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뭐 맘대로 해. 그래 어차피 네 어차피 남을 거잖아. 그렇지. 약간 이런. 네. 그래서 저를 이제 마음 상해서 네. 가는 거죠. 네, 진짜 가요. 네. 진짜 가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단적인 예가.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이제 하나원큐 이러죠. 이제 급해졌어. 네. 야 그럼 이동환이라도 데리고 와. 예. 네. 5천만 원
선수 2억 줄게. 막 이렇게. 사실 네. 이동할 필요도 없는데. 네, 네. 예. 그러니까 단적인 얘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WKBL에서 2억 원 이상을 받고 이적한 대형 FA 선수가 총 5명이 있었는데 네. 5명 중 4명이 한화원큐였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강희슬, 염유나, 박하나, 뭐 다 김정은 다 있었죠. 다 놓쳤어요. 네. 작년 한화원큐였다면 신지현도 놓쳤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지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너가 너무 필요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이렇게 성의를 보여줄게.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지금. 잡을 건 잡고 대신에 그런 급한 마음이나 온정주의 때문에 우리가 전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선수에 더 이상한 돈을 많이 쓰지 않겠다. 예, 이런 기조로 가고 차라리 이 돈을 아껴서 내년에 올해는 이렇게 리빌딩 기조로 가고 네. 내년에 나오는 FA에 더 큰 대형 FA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다져 나가겠다 이런 스탠스인데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수는 내보내야 될까 그랬을 네. 때 고아라고 구슬이죠.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선수들을 다 잡아서 예년 5승보다 이제 1, 2승을 더 해가지고 뭐 예년 1보다 더 해봤자 1, 2승 더 해봤자 거의 꼴찌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세월을 좀 허송 세월을 보내느냐 아니면은 젊은 선수들을 좀 더 키워두고 내년에 다시 또 투자를 화끈하게 해가지고 대형 FA를 누리고 기틀을 다지느냐 이렇게 약간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도 투자가 더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한원큐 프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정말 진심을 갖고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다른 선수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시즌까지는 좀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음 시즌까지 좀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원큐 편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부베이비님이 기자님들 그 혼혈 선수 규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중국적 혼혈 아시아 것들 너무 규정이 어지럽네. 한 팀 보이는 가능한 동시 출전은 불가능.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네.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게 사실은 그 동시 소연은 가능한데 출전을 같이 시킬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교체를 출전시킬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동포 선수, 혼혈 선수, 기아 선수 뭐 말이 되게 많은데 딱 정해드리면은 동포 선수랑 기아 선수 두 개로 나뉩니다. 뭐 혼혈 선수는 이렇게 따로 나뉘는 거는 규정 사항에 넣고요. 외국 국적의 동포 선수는 김소니아, 김혜나, 최서연 이 세 명이 동포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기아 선수는 진한, 김한별 이 두 명이 기아 선수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키아나 스미스가 한국에 오면은 이 선수는 동포 선수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네. 예, 국적은 그대로 갖고 있고 어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혼혈일 때 네. 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네.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그냥 간단히 될수 알시면 있을 것 될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김소니아 선수가 신한은행을 보상 선수로 간다 이렇게 네. 됐을 때는 김혜나 선수하고 김소니아 선수 같이 보존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출전은 안 되고 네. 교체를 해서 출전을 갖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자, DK님께서 신한 팬이라 김다미 선수가 이적한 건 너무 큰 충격이지만 우리은행이 김다미 선수를 잡아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라고 했고 보호 선수가 안대 선수 생각해보니까 출혈이 꽤 큰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즌 성적은 예측할 수 없지만 좀 더 재밌는 팀 구성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맞는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다 이제 약간 다 이러신 것 같아요. 신한 팬분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이게 가슴으로는 다 어떻게 김단비를 이라고 아쉬워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보성 선수 괜찮네. 네, 어떻게 엄지를 하지만 생각보다 보성 선수 괜찮네. 오히려 전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더 약간 젊어지고 네.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진짜 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FA 지금 시장에서 네. FA 시장에서 좀 소극적인 건 사실이에요. 이 네. 부분은 좀 약간 좀 그 의문이 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보상 선수가 쏠쏠하다. 예. 이건 또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역설적인 게 그만큼 WKBL의 보상 선수 제도가 너무 좀 과한 면이 있죠. 맞아요. 예, 정말 뭐 선수 구슬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그 팀의 선수들을 아무도 잡지 않고 뭐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진짜 팀이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러면은 정말 이제 규제 그 규정이 좀 손질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시기라는 뜻이기도 하죠. 예, 우드킴님께서 비시즌에 댓글 준 것 같네요. 이벤트 한번. 근데 플레이오프 승자 맞추기 이벤트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이거 저희가 네. 맞아 해야 됩니다. 해야 네. 되는데 저희가 지금 KB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 선수들 불러 네. 한두 분 정도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뽑게 하고 우리가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이런 계획을 좀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 잊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먹튀 안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6개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 선수 이 팀 시끌시끌합니다. 네. 네, 거의 일단 FA 2차 협상까지 끝나면서 FA 영입은 일단락이 됐는데 네. 고하라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좀 불만을 드러냈어요. 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하라 선수랑 김희재 선수는 대승적으로 풀어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단이 고하라 선수한테 먼저 만약 3차까지 갔을 때 별일이 없으면은 대승적으로 좀 풀어주겠다. 네. 야, 다른 팀 가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좀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별일이 없으면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원큐가 이번 비시즌 이적 시장에서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이에 고하라 선수가 다른 구단이랑 이제 이미 얘기가 된 정황이 너무 확실시 네. 포착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큐가 선수한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풀어주겠다고 한 건 이제 대승적인 좀 차원이었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우리도 상황이 바뀌었다. 선수가 없으니 다시 잡을 수도 있고, 네, 다시 잡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선수는 다른 구단이랑 얘기가 됐고 마음속으로는 거의 이적을 다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뀐 구단의 태도가 선수는 화가 났죠. 네. 네, 둘 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일단, 예, 말씀하시죠.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전 둘 다 이해는 가는데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3차 협상이잖아요. 지금 네. 3차 협상은 절대적으로 구단이 갑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그 구단이 정말로 고하라 선수를 원했다면은 2차 협상 때 데리고 갔겠죠. 네. 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갔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차 협상에는 선택지가 두 가지뿐이죠.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 아니면은 미계약 선수가 돼서 1년 동안 리그에서 뛸 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인앤트레이드는 여기서 첫 번째로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진짜 고하라 선수랑 이렇게 하나원큐가 SNS로 막 이렇게 티를 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면은 그냥 미계약 선수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원큐도 뭐 고하라 선수도 그리고 그 다른 구단도 좀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차 협상이라는 그런 특성, 이 소식이 3차 협상 때 어쩔 수 없이 구단이 그 칼을 쥐고 있는 거고 대승적 차원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상황이 바뀌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다. 네. 그래서 이제 고하라 선수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구단 쪽에서 그렇게 네. 이제 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저는 이르는 거 나오면서 웬만하면 다 선수 편을 항상 들려고. 왜냐면은 네, 구단분들은 돈도 은행 돈 많고 그러니까 네. 네, 항상 선수 편을 들려고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이게 SNS에 이렇게 티를 내고 화를 내고 이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게 구단이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3차 협상이라는 그런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예, 아무쪼록 좀 원만하게 합의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하라 선수가 사실 이제 그동안 하나원큐에서 좀 그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은 플레이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FA 그 시장에서도 가치가 좀 떨어진 그런 네. 부분이고 이건 좀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하나 등 건강 상태 복귀를 했고 9일부터 훈련 갖다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하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구술 선수가 이제 보상 선수가 있어요. 네. 그 6명이 이제 보호 선수를 좀 묶이는데 이제 어떤 선수를 좀 데리고 올까?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죠. 예, 제가 좀 이거는 소스가 있는 건 아니고 제 예측입니다. 네. 유승희, 네. 김아름, 네. 한채진, 네. 구슬 네. 5명이죠. 네. 이렇게는 묶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가 누가 남느냐? 저는 이제 세 명을 후보로 보는데 강계리, 김혜나 그리고 이다연 이 3명 정도에서 좀 추려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강계리는 정말 좋은 선수인데요. 단신 가드가 많은 하나원큐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하나원큐 있을 때 썩 잘 써먹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신한은행 가서 터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하나원큐가 쉽사리 지명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김혜나 선수는 신한은행의 이번 시장 기조가 이제 한엄지 선수나 김연희 선수 같이 좀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았죠. 네. 그래서 김혜나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좀 부상 이력이 있고 만약에 정말 김소니아 선수가 온다면은 그렇죠. 같이 뛸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많이 하락하죠. 네, 이 선수를 전략적으로 또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즉시 전력감 외에는 이다현 선수가 좀 있는데 유망주죠 이 선수도. 네. 신한 내부에서는 이 선수를 정말 좋은 선수지만 아직 1군에서 뛰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 진이 이제 한원큐 굉장히 좀 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를 좀 지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이제 댓글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좀 기존은 좀 바뀌었고 이제 그 김동 감독 체제로 해서 뭔가 이제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하고 지금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틀을 좀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생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지금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키아나 스미스 이 선수가 지금 LA 스팍스 로스터에 최종 탈락을 했어요. 네, 이 선수가 슈팅가 되니까 3점 슛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대학 시절에 42%였나 이랬던 것 같은데 3점 슛을 보고 뽑은 선수인데 프리시즌 2경기에서 3점 슛을 8개를 던져서 1개밖에 성공을 못 했어요. 네. 8개를 던져서 8개를 다 넣어도 아주 그냥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인데 네.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당연히 삼성생명은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생명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총력을 다해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이 선수가 대체 어느 정도야? 음. 네, 이 선수가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파괴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 선수가 그렇게 그래라고 했는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너무나도 좀 작은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이거 프리시즌 경기력만 봤을 때는 뭐 강희수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단 이전에 한국에서 뛴 이런 선수들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선수가 대학교에서는 주전 가드로 3월의 강남 4강까지 갔어요. 그렇죠. 팀을. 네, 그렇죠. 이건 정말 진짜 대단한 업적이기도 하고 고교 시절에는 이 선수가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에 뽑혔습니다. 이게 네. 어떤 거냐면은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이 미국 전역의 그 당대 최고 고교생들을 전국에서 24명을 뽑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당연히 NBA나 WNBA 갑니다. 이 선수 여기 뽑힌 선수들이 만약에 한국에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작년에 왔던 이제 설린저가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 잭슨도 여기 출신이죠. 그 정도로 좀 파괴력을 갖는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의 기량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네. 좀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긴 순간적인 스피드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외곽슛 안쪽에서 골밑 돌파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볼 핸들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뭐 삼성생명에서 주전 가드 또는 그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사이즈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3가드를 설 수도 있고 그래서 리그 최상급 가드가 네. 될 수 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이 볼수 있을 것 선수는 같아요. 너무 삼성생명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은 그 사이즈랑 저희가 지난 시즌 내내 말씀드렸던 다양한 범용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오면은 정말 음.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막 이해랑 강률이 뭐 다 길쭉길쭉하고 스위치도 잘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로 정말 이제 수비나 공격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코어가 될 수 있어요. 이 네, 선수가 확실한 충분히. 코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삼성생명이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 스몰 라인업이죠. 스몰 라인업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함을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고, 네. 있고. 사실 삼성생명이 그동안 이제 윤예비 선수가 지난 시즌 살짝 부진하면서 코어가 좀 부족했는데 네. 이 선수가 들어오면 코어가 굉장히 강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 지금 추진을 갖다가 뭐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뭐 그렇게 여기도 소식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네. 한엄지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무릎 상태에 대해 사실 지난 시즌 뭐 기사가 나온 거 봤을 때는 거의 시즌 아웃일 수도 있고 선수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저희도 기사를 못 쓰고 나가는데 한엄지 선수는 자기 무릎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 못 뛰거나 막 선수 생활 지장이 있을 그런 정도 아니니까 기대해 달라고 말을 했고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또 그거죠. 보상 선수. 네. 네. 지금 함지 선수가 보상 선수 이제 5명을 묶을 수 있습니다. 네. 공헌도에 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봐요. 이것도 여기도 나온 건 아니지만 이소희, 이소희 묶어야죠. 진한, 진한 묶어야죠. 김만별 김한별 묶어야죠. 그리고 한엄지까지. 한엄지. 여기 일단 4명이고 네 명이고. 나머지 한 자리가 네. 한 자리에 이제 후보군에 있는 선수가 김진영, 음. 네 그리고 안혜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신한이 정말 미래를 본다면 문지영까지 그렇죠. 네, 이 세 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아, 굉장히 좀 뭐랄까 BNK 입장에서도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쏠쏠하게 막을 수 있겠다. 뭐 네. 안혜지가 들어오면 안혜지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안혜지도 국가대표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김진영, 예. 뭐 쏠쏠한 스몰 포워드고요. 네. 그리고 문지영, 미래를 또 고를 수도 있고요. 키울 수도 있는 뭐 전체 1순위였으니까요. 네. 했으니까 재밌는 게 다음 드래프트까지 이제 연관 지어서 보면은 올해 드래프트에 이제 부산대 가드 박인하가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부산대와 BNK가 갖고 있는 그런 관계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박인하를 뽑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BNK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이 키아나 스미스나 뭐 빅맨 쪽에 좀 관심이 있지 네. 박인하 선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드에 대한 어떤 그 네. 필요성이 맞습니다. 즉 이제 안혜지를 갖다 네. 지켜야 된다는 필요성 자체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대안이 얘기죠. 조금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NK가 이 보상 선수 5명 중에 어떤 선수를 내고 신한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까? 네. 요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여기는 뭐 팀 로스터가 엄청 많이 바뀌었죠. 김단비 선수, 한엄지 선수 나가고 구유 선수가 들어왔는데 보상 선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은행이랑 BNK랑 하나원큐 그리고 신한은행까지 네 팀이 첩예하게 엄청나게 얽히고 얽혀 있어요. 네. 여기가 어떻게 풀고 여기가 어떻게 풀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묶어야 되고 여기서 이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이 포지션을 좀 묶고 엄청나게 얽혀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민감하고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우리은행과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신한은행은 그런 이제 보상 이슈가 있는 거고 네. 우리은행은 지금 일단 위성호 감독 재계약 문제가 있는데 뭐 이번 주 중에 아마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 네. 전종 코치하고 이제 동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가든 안 가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 팀 역시 KB와 마찬가지로 3차 협상 이후에 추가로 데려올 선수들을 네. 이제 노리고 있죠. 네.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은행이 김다민 선수 데리고 왔는데 보상 선수가 여기는 4인이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단비 묶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박혜진 묶어야 되고 그냥 박지현 묶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한 선수가 누구 있죠? 이제 최희샘 선수 묶어야 돼요. 최희샘, 김정은, 김정은, 이셋 중에 김소연, 하나가 네, 그렇죠. 묶이거나 네. 풀리거나 한데 근데 최희섬은 묶어야죠. 그러니까 FA로 잡은 선수인데 네. 보상 선수를 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김소니아나 김정은 선수 둘 중에 한 명, 두 명이 지금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지명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김정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부상이 좀 있었었고 사실 이제 선수였던 말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김소니아 선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니아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죠. MVP 얼마 전까지 막 포디움 2위까지 갔던 좋은 선수고 잘 뛰고 네. 슛도 정말 잘 넣고 몸싸움도 잘해주고 기록만 놓고 봐도 대놓고 좋은 선수인데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은행은 사실 감독님이 공격보다 수비를 더 중요시하는 팀인데 우리은행의 대인 수비 말고 팀 수비에서 가장 좀 구멍이 컸던 선수가 김소니아죠. 그렇죠. 근데 신한은행의 팀 수비에서 가장 큰 핵심은 김단비 선수였어요. 네. 만약에 이 수비에서 소니아가 김단비로 바뀌는 거는 정말 정말 큽니다. 이거는 네 수비 코트에서 네 맞아요. 어차피 두 선수 다 뭐 김단비로 그러면 센터 어떻게 막아? 김단비 선수가 박지 선수 제일 잘 막습니다. 네 리그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수비 공격적인 면 말고 수비 코트에서 네 생각을 한다면은 김소니아 선수가 풀리는 것도 정말 뭐 허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최희샘 선수를 FA로 잡겠지만 최희샘 선수가 풀릴 가능성도 있긴 있고. 그렇죠, 있죠. 네. 뭐 끝까지 한번 전혀 봐야 될것 없다라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만약에 김소년 선수가 신한은행으로 갔다 이랬을 때는 신한은행이 이제 보상 선수로 김혜나 선수를 보호 선수에 지정 안 하고 내보낼 수도 있죠. 네.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쓰겠죠. 이런 이제 연쇄적인 어떤 반응이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다시 한번 가보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한엄지 선수 이제 보상 선수 BNK에서 받아야 되는 아까 네. BNK 편에서 말씀을 갖다 드렸듯이 있고 우리은행에서 또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구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 선수를 묶으면서 또 내보내야 되는 네. 이 참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신한은행은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이 들어오고 받고 한 선수들이. 네. 그래서 아마 내년 다음 시즌 로스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신한은행이 지금 3차 협상, 지금 이경영 선수, 김현희 선수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네. 그 신한은행이 올 시즌 FA 뭐 김다미 선수 내보낸 것도 한엄지 내보낸 것도 그렇고 지금 FA 협상에서 좀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게 또 전략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군하단 감독이 이제는 플랜을 이제 베테랑 선수 중심에서 신예 선수들로 좀 추를 갖다 좀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모습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KB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뭐 이 팀은 평온합니다. 네, 하와이 여행 준비하면서 여권 검사하면서 네. 박지현 선수가 1년 4천만 원 계약을 했어요. 네, 2년 연속 지난 시즌에도 1년 계약을 했는데 네. 올 시즌에도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이제 올 시즌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뛰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박지현 네. 선수가 그렇게 했고요. 박지현 선수는 당분간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재활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비시즌에 조금 재활에 힘쓸 계획이고요. 계속해서 웨이버 선수를 좀 탐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적어드린 이 선수들도 있지만 네. 이 선수들 외에도 말고, 있죠. 네, 조금 이제 정말로 좀 신진급 선수들 중에 어린 선수들 중에 네 웨이버 선수를 조금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고, 네, 이 부분도 조만간 이제 몇 주 안에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있는 자의 여유죠. 네. 네. KB는 지금 뭐 전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롤플레이어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를 소설하게 쓸 수 있는 선수라든가 아니면 시작급 중에 잠재력이 높은 선수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 좀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인 선수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입국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한다고 그래요. 네, 도전이 기회가 오히려 거기서 또 자극을 받고 온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5월 10일부터 하와이 포상휴가를 갑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